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시장 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장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장 후반부에 회복세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날이었는데요. 일단 내일 장에 대한 기대감 반,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반, 이런 마음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이번 1시간 알차게 함께 하시면서 고민들 덜어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화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0721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이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즈부 투나잇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컨디션 좀 어떠세요? 오전에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오전에 삼성전자 또 빠지길래 아, 이거 오늘 코스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의 수급을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붙었는지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얼만큼? 15조 가량이 나왔는데 10조만 넘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0거래일 중에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이 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832.81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코스피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점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나 아직까지 어디다? 해당 가격 구간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 구간이 박스권의 중단이죠. 이 중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까마득히 멀리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와 수소 관련주에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텐데 내일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도 소재 부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는데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역시나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수급이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코스닥 자체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이미
살아 있었던 적이 있는 테마들, 그 네.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신규로 나타나고 있는 테마들 있죠.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테마는 아닙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었던 테마이고 거기다가 지금 모멘텀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재료가 소멸될 때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도 연관성이 있고 테슬라와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신재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수소라면 이미 꽤나 오랫동안 주목받았으나 주가의 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상승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네. 거의 대부분 지난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네. 새로운 종목들에서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키 맞추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키 맞추기가 이렇게 삽시간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테마도 그만큼 빠르게 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네. 그리고 AI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 한 가지 더 있죠.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신재생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은 너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네 가지 테마 안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쪽이랑 AI 쪽을 보면은 또 루닛이랑 뷰노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또 제약바이오 쪽이랑 또 반도체 쪽이랑 또 엮어보면은 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주가가 아직까지 반영받지 못한 종목들이라면 조만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어. 작년에 신나게 수익 만들었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하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네. 들면 제주반도체라든지 맞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칩스의 미디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중에 네. 한 종목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설명 들어보시고 정말 투자하기 괜찮은 자리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 흐름 얘기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 AI, 전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들은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이따가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 자세한 수치로 저하고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후장에 조금 탄력 받으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1.32% 상승했고요.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 출발했지만 장중에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 나타나다가 코스닥 역시 장 후반부에 회복력 나타나면서요. 84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전문가님께서 15조 원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기관 홀로 오늘 지수 견인을 이끌었습니다. 3,2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타났는데요. 하루 만에 매수 전환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에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또 오늘 뭐 엔비디아 그 공급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상승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나타났지만 그래도 두 종목 다 오늘 빨간불 켜줬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력 정말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이 있었죠. 미국 SMR 업체에 그 주 기기를 납품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6% 상승했고 두산도 오늘 거래소에서 강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과 기대감 얹어서 원자력이 더 강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테마가 강할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기판주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상승했는데 SKC와 관련된 그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SKC가 이제 투자회사 앱솔릭스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유리기판,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다시 시장의 주목도가 쏠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코스닥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오늘 반등세 나와줬어요.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일단 성균관대 연구팀이 용량이 크고 수명이 긴 리튬 이온 전지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광무, 중앙첨단 소재, 에코프로 다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약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HLB 오늘 10%대 강세 나타났습니다. HLB가 FDA 그 승인 불발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가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변명 내용이 담긴 기사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은 상승세가 나타났네요. 또 FDA에 미팅을 신청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장부터 강했던 게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강하게 흐름 좋게 나타나줬는데 그럼 전문가님하고 이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상한가가 2종목이나 갔잖아요. 우진엔텍이라든지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그러면 원자력 이 관련 테마들은 내일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면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재료 소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지는 결과가 나와도 답안지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주가를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잘 네네. 해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50조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SMR에 들어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급 물량은 2조입니다. 2조예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3조 정도 되나요? 할 텐데 네. 그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조라는 내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보니까 내용을 뜯어보니 공급 물량이 2조네. 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해서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 네. 무게가 무거운 종목이니만큼 네.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해주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동안 조정 가격을 잘 받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설명을 주셨던 것 중에 HLB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맞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분명히 이 중에 바닥 잡힌 종목들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HLB는 37,000원 단까지 내려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4만 원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눈에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레이크가 잡히고 거기에서 이슈가 빠르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차트라는 도화지에 선을 그어놓고 봤을 때 HLB 한번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게 더 빠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HLB를 보시면 이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있죠. 네. 해당 가격 구간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형광색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텐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지가 되는 자리는 어디다? 바로 해당 가격 구간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느 자리에 걸려 있습니까? 이 형광색 선 이게 중요합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 30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저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선들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지만 저는 빨간색 5일선 그리고 녹색 20일선 그리고 보라색 120일선 그리고 형광색 300일선의 마지막 하나 검은색 600일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꽤나 긴 추세를 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긴 추세를 보느냐? 그 자리를 이탈하면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만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 그 자리가 반등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37,000원 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으나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지지됐으니 여기에서는 주가가 탄력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해당 가격 구간까지 복원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발에 대한 소식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지금 HLB 하한가 맞을 때 첫 번째 하한가 맞을 때까지만 해도 그 뉴스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하한가 맞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 탓이랍니다. 중국 기업 탓이랍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기대 심리로 주가를 올려놨으면 그 기대감을 박살내지는 말았어야지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였었고 해당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멈췄었던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더 빠를 겁니다. 왜? 어느 자리? 이 자리죠. 그죠? 네. 딱 여기에서 멈춘 겁니다. 왜? 첫 번째 상승을 하려다가 돌파를 실패했던 자리가 어디? 여기. 그죠? 네. 과거의 고점이 되는 자리를 넘어가려다가 그 가격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눌렸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 힘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또 조정받았던 이 자리가 있죠. 여기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익절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자리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셔야 좋은 네.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해당 가격 구간, 저 윗단에 있는 산을 넘어가기 위해선 지금 이슈를 잠재우려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FDA 승인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승인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 또 늦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해당 가격 구간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해당 가격은 하한가를 받았었던 그 가격 구간이며 75,000원 아랫단이라고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또 HLB까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종목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함께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인증사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주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잘 보고 계시면 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이제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내 종목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금 전화가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방금 띄워드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와 있는 사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종목명은 G2파워, 매수가 12,200원에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11,2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그래도 오늘 3%대 상승세 나타났네요. 일단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G2파워 앞서 계속 말씀해드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윗골이 조금 길게 달고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장중에는 더 높게 올라갔었나 봐요. 어제는 양봉 나와줬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나는 차트의 모습이긴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조금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은 G2파워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첫 번째, 저점을 찍었었던 자 체크를 한번 해보죠. 저점을 찍었었던 날은 언제? 2022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에 진입하신 자리는 어디? 작년 초. 그런데 1년이나 고생하셔서 이제야
본전 가격 구간 올랑말랑인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추가 매수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본전까지 올 수 있다면 짧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빠따를 짧게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 어디? 14,270원이라는 저항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갈 만한 모멘텀이기는 해요. G2파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과 모두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지만 네. 올해 고생하신 만큼 14,000원 넘어갈 때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실현해 놓으시고 네. 그 다음 남은 물량으로 좀 더 높은 곳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관련, 원자력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매출액이나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작년에 우리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엄청 오랫동안 네. 얘기를 했었는데 2023년 6월부터 그 얘기가 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돌아해서 변압기를 교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 전력 소모량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태양광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해가 떠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그 외의 시간에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충전소가 부족하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게 나온 것을 봤을 때 네. 지금부터 더 많은 전력 소모량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G2파워 14,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G2파워가 이 자리쯤 오면 HLB와 마찬가지의 차트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자, 올라가려다가 네. 여기입니다. 선 다시 그려놓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면 슈팅인데 네.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G2파워는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HLB 정확한 모멘텀이 있었죠. HLB 차트에서 어느 구간을 설명을 드리느냐?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해당 가격 구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누웠다가 올라가면서 그죠? 네. 돌파는 했는데 눌렸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14,270원이라는 가격을 잡아놨으니 그 자리에서 익절하고 주가가 내려오면 어디에서 다시 진입? 14,270원 넘어서 만들어준 고점 있죠? 그 가격을 넘어가면 확실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G2파워로 돌아가겠습니다. G2파워를 봤을 때 14,000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4,27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으나 못 올라올 수도 있으니 14,000원 단에서 익절하시고 그 다음 눌릴 때 12,200원 이 정도까지 눌리거나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 구간에서 눌림목에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14,270원을 넘어갈 때 만들어진 고점 있죠? 그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요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 전고점 돌파를 잡는 방법 바로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대로 설정해 놓으시고 언젠가 넘어갈 때 체결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충분히 한 번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시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2파워 일단 목표가 14,270원에서 조금 절반 이상의 물량을 매도를 하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이 14,270원을 돌파를 한다면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니까요. 그때 다시 재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재료가 아직 좋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엔비디아 계속 요즘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태양광 이런 원자력 재료들이 좋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명전기입니다. 네, 매수가 2,700원에 지금 30% 비중 들고 계시는데 네,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그래도 오늘 1%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광명전기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등락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광명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간 적도 최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정말 장대 양봉을 그린 날도 있고 진짜 네, 막 개파락하면서 시작한 날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2,700원이면 지금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오를 때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다 오르는데 광명전기는 오르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절을 하는 게 좋으실까요? 30%나 들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광명전기 하한가 갔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자, 네. 언젠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5월 10일 날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었던 날짜죠. 그렇다면 5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한가를 갔느냐,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뭐가 있느냐? 광명전기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 5월 10일 날. 네. 그래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멘텀이 부족하냐? 아니죠.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모멘텀은 충분한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로써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업의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전기. 전기. 그렇다면 이 종목 하한가를 갔어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겠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어느 자리? 지금 매수가는 좋으세요. 이 자리 보고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꼬챙이가 꿰이는 자리. 왜? 이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온다. 왜? 박스권의 종목이니까. 그죠? 이 박스권 안에서 놀 종목이니까 주가가 빠져도 나는 버티면 수익을 내겠지. 비중 30% 충분히 노려볼 만했습니다. 왜? 이때는 뭐였습니까? LS 그룹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원전선, 대한전선 다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때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죠. 네. 자, 수급 매매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팔았지만 이거 보시면 됩니다. 5월 10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이 어땠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물량이 네. 나가는 물량보다 많습니다. 아. 외국인은 나가고 있죠. 네. 외국인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들고 있었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은요? 몇 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까? 네. 작은 돈이지만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광명전기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속하시면 됩니다. 익절 자리 어디로 잡는다? 3,000원 윗단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할 이유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비중도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충분히 오를 힘이 있는 종목이고 3,000원대 위로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천재지변,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그런 공시 때문에 약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3,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익절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S퓨얼셀. 네, 매수가 22,6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중인데 와, 오늘 거의 12% 가까운 급등세 나타났네요. 종목 차트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S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수소 관련주잖아요. 오늘 굉장히 길게 윗골이 달고 네, 마감을 했네요. 21,1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조금 매수가 본전까지는 아직 못 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금 몇 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윗골이 길게 조금 달면서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수소 관련된 그 일본과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퓨얼셀이라는 이름 붙은 종목들 다 올라갔죠. 네. 그런데 S퓨얼셀이 지금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주어야 이상적으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고 지금 어느 자리?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추세로 돌아서기 직전의 상황에서 수급이 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S퓨얼셀이 단박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거래대금이 붙었으니까. 조금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부터 브레이크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3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주가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눌리겠죠. 눌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머무를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거래 대금은 다시 줄어들어야 되며 이해가 되시죠? 왜? 하락 추세일 때는 투자자들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가격 구간으로 박스권에 들어서면 이때부터 입맛을 다시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들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가를 다시 끄집어 올릴 텐데 그때 평균 단가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가 조금 안 되는 상승이 나왔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욕심내지 마시고 22,600원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쉬우시다고요? 22,650원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시면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조정받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다가 한번 빠졌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우리 HLB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G2파워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그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면 시청자분이 하셔야 되는 건 주가 내려올 때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한번 낮추는 작업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S퓨얼셀 같은 경우는 22,600원 본전이나 아니면 22,650원까지 올라오면 본전에서 탈출하셔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박스권을 계속 조정을 받고 나중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나오셨다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고요. 69,500원에 15% 네, 손실 중이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본전에는 가기 힘든 가격대라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위메이드도 중국 쪽으로 계속 수출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한한령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거의 4%대 가까운 상승세 나타났고요.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하락세 나타나다가 오늘 조금 올랐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 오늘 오전장부터 다 같이 조금 강하긴 했어요. 이 모멘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본전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님? 자, 올라간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플레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위메이드 보여드릴게요. 위메이드 주가가 왜 올라갔느냐? 왜 지난주 금요일 날 7%나 상승을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는 실질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면서 그 게임의 모티브가 되는 게 코인이에요. 맞아요, 네. 아. 자사에서 개발한 위믹스 코인도 있었지만 내용이 좀 안 좋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는 우리 기술 투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 이런 이슈들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가장 늦게 올라갔어요. 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가 대장이었었고 위메이드 맥스가 그다음 부대장이었고 위메이드가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10,000를 향해 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뒷심을 발휘했었던 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얼마? 69,500원. 선 한번 그어볼까요? 네. 자, 69,500원에 선을 그어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다지 온다라고는 설명을 못 드려요. 왜? 네. 위메이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업 분석을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다면 기다려볼 수 있을 텐데 자, 2023년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6월 달에 마이너스, 9월 달에 플러스였는데 12월 달에 그죠? 네. 그리고 3월 달에 적자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채율과 유보율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채는 점점 증가되는데 유보율이 이러다가 NA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메이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단기 순이익도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가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 이 단어가 옳지는 않습니다만 세력들의 설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수익을 낸다는 관점이 아니라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의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65,000원 이상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65,000원 단까지 올라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내 본전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면 65,000원 단에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메이드는 정말 컨센서스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내용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게임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게임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상황인데 NC소프트가 네. AI 언어 모델을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게임 관련된 산업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AI란 말이에요. 네. 다른 산업들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접목된 역사가 길지 않지만 MMORPG, 온라인 게임은 말이죠. NPC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은 마스킹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여태까지 맞이해왔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게임성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한 해가 되어야 내년부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를 지켜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메이드 본전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고요. 다만 65,000원에서 손절가 잡아보시고 네,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어떤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좋고 또 그 안에 어떤 종목의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 우리 네. 방송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다. 라는 어.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누구와 협력을 한다? 바이두, 중국 포털업체와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협력 합의를 한다. 왜? 자국 기업이 아니면, 중국 자국 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면 협력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FSD가 이미 4년 전에 나왔는데 중국에는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출시를 못하고 있었다가 그것을 바이두와 함께 이번에는 성공시켜보자라는 내용이 담긴 주가의 상승분이 나왔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좀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슈어소프트테크였느냐? 현대차와의 계약 때문이었죠. 자, 국내 유일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인데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고 공식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는 바이두와의 계약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현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테슬라는 안 하고 있지만 현대는 내연기관,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두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더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불씨를 지펴주는 건 테슬라가 할 때까지 기다려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슈어소프트테크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트에 보면 네. 빨간색 선, 주황색 선, 파란색 선, 녹색 선 이런 선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선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황색 선에 닿을 때 1차 매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선에 닿게 되면 2차 동일 비중 분할 매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총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네.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한 차례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5,060원. 그래서 진입했었던 가격은 높은데 평균 단가를 5,780원으로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못 낮춰놓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4%의 수익권이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슈어소프트테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상한가 얼마였습니까? 6,920원에서 네.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 마지막에 쭉 빠지는 모양이 나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며 한 가지 더 네. 이겁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눌리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8,080원만 넘어가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어디까지? 1,7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테마의 종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우주항공 쪽을 지켜봐라. 그런데 저궤도 위성통신 지상망 안테나 개발을 완료했고 저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군부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땠습니까?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한 번 내뱉고 또 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총 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만 해주면 주가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눌리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서. 얼마 눌리질 않습니다. 자,
69,900원이라는 주황색 선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절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는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때를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는 이유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자리 보이시나요? 형광색 이동평균선 역배열 추세로 있는 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세가 바뀔 수 있겠지만 못 넘어가면 영락 없는 저항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절 자리를 잡았을 때 72,700원까지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어느 자리에서 윗꼬리만 3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다가 종가가 300일 이동평균선보다 낮으면 그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20일 이동평균선만 지속적으로 추적하시면서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차트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72,700원이 무슨 자리인가요? 꼬챙이가 끼워지는 그 자리죠. 네. 주가가 높을 때는 지지되는 자리, 주가가 낮을 때는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죠. 명확하게. 그렇다면 이번에도 72,700원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게 올라서기 위해서는 장기 이평선인 3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당 매물대는 어떻겠습니까?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겠죠. 그렇다면 본전에 왔으니 매도해서 나는 본전이라도 괜찮아. 나오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더 갈 거니까 나는 본전에서 추가 매수하고자라는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세가 나올 때 익절한다. 왜?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매도하고 주가가 또 눌리면 또 잡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굳이 욕심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갔으면 익절하고 거기서 주가 더 올라가면 아이고 더 올라가네 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 얼씨구 또 잡지 뭐 72,700원 또 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글자? 6글자죠. 그런데 제가 뭐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 중에 딱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명만 안 들어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온디바이스 AI 훈풍이 불어올 때 제주반도체 상승 보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라게 네. 올라갔는데 그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었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었기 때문인데 해당 종목은 수급이 붙다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느냐? 작년 말에 무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신규로 960만 주가 시장에 풀렸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가격이 3만 원 초반단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3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3만 원 초반대에서 960만 주가 시장에 풀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보니 대장주였던 이 종목이 텔레칩스보다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종목은 자율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온디바이스 있고요. 메타버스 VR 지금 시장에서 곽강받지 못하니까 엔비디아 AI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단 무슨 자리? 신규주가 포진되어 있는 그 매물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고점을 찍었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렸는데 어느 자리입니까? H7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에 인텔리안테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여기에서 어디를 넘어간다?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역배열 추세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돌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본다? 목표가는 많이 안 봅니다. 3만 원까지만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눌린 자리가 어디다? 지지가 되는 자리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30% 조금 넘는 수익 보고 나오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